네,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SDV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드릴 현대 오토웨버에서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남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IT 쪽에서 SDX라고 하는 쪽에 많은 얘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에서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접목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거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 기능 그리고 품질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가 SD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DV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자동차를 탔을 때 새로운 퓨처들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가 결국은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V를 얘기할 때 사실 SDV의 기본 퓨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DV 쪽에서의 원래 SD에서의 기본 퓨처인 센트럴라이즈 컨트롤이나 디커플링, 프로그래머빌리티, 코모디티제이션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어떻게 자동차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형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은 자동차 안에 있는 제어기들이 사실 분산형으로 각자 제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쨌든 도메인 형태,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 보면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PT 친환경, 샤시, 에이다스, 전자편의, 바디, 인포 이런 각자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금은 집중 형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크로스 도메인이나 도메인 형태로 일단은 먼저 집중화가 되고, 그 전체가 다시 하나의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형태로 추세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디커플링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제어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타이트하게 커플돼 가지고 분리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하드웨어 자체와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로직이 되겠는데, 로직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중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표준화, 공용화되면서 이 하드웨어하고 연관성이, 하드웨어가 변경돼도 소프트웨어가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하드웨어 디커플링 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프로그래머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는 한번 자동차를 사면 바뀌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업데이터블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거를 계속 순환 형태로 바꿀 수 있게끔 어떻든 그 안에 구조하고 API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표준화, 공용화, 통합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표준화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로직 자체도 사실은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건가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형태가 사실은 거의 플랫폼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SDV를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메카 트렌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카 쪽으로 가기 위해서 EV하고 SDV로 바꿨을 때, 기존에는 사실 자동차를 팔았을 때 사실은 어떤 이득을 보는 개념에서 앞으로 방향성은 차를 판매해서 이득하는 것도 있지만, 차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해서 돈을 버는 형태의 또 하나의 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2020년 내지 30년 경우 같은 경우 한 2.5배의 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2조 유로 정도 되는 형태가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핏도 그 중에 한 25%가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V를 얘기할 때 보통 4개의 영역을 보통 표현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비클 영역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웃비클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인비클하고 아웃비클이 통합이 되는 형태로 4개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베이스 영역이 사실은 ENE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차량에 있는 제어기 자체가 기존의 분산형에서 지금은 도메인형, 아마 도메인형은 25년 정도에 아마 차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뒤에 결국은 완전히 통합 집중된 중앙 집중형 비클 컴퓨터와 존으로 대표되는 형태가 E&E 아키텍처가 변경이 되고, 그 E&E 아키텍처에 변경하는 형태에 올라갈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은 베이직 소프트웨어 영역들은 기존부터 뭐 오토사나 리눅스, 안드로이드 형태가 써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통폐합하는 형태의 비클 OS가 방향성이 되겠고요. 그 상위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이제 티어가 개발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OEM에서 직접 내재화를 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계속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은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 기존의 사실은 인비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그런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아웃비클 쪽에서도 사실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올라올 텐데, 지금도 어느 정도 일정한 CCS나 OTA 같은 일정한 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그리고 차량의 주행 데이터, 아니면 뭐 자율주행 데이터, 아니면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됐을 때 어쨌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그 세 번째 레이어가 될 텐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나 분석을 통해서 그 뒷단에 결국 클라우드 기반으로 CI/CD 환경을 갖는 형태로 개발자 환경을 갖추고, 그 상에서 가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일어난 어떤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형태에서 다시 차량으로 결국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 외에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마스라고 하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가 쉐어드 모빌리티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트래픽 매니지먼트, 아니면 주차, 결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API를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든 여러 회사하고 API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늘상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개발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에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전체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DV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인비클 쪽의 두 계층과 아웃비클의 두 계층, 이 전체가 영역이 전체가 완성이 되어야만이 SDV가 완성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E&E 아키텍처 영역을 갖춘 차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 형태가 비클 플랫폼에 일단 내재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상에서 작동해야 될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지금 표준화, 공용화, 통합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실은 개발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상에서 그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애자일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가능한 환경과 검증 환경을 구축해야만이 앞으로의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를 대응할 수 있는 요소, 화면에서 보면 이런 6가지 요소 기술을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메가 트렌드 방향성은 앞으로 4개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와 거기에 해당하는 OS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도 일단 비클 OS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가 내재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25년, 30년을 배경으로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스탠다이제이션인데, 기존부터 사실 차량 제어 쪽에서 써왔던 플랫폼 형태가 오토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클래식 오토사, 고성능 쪽에 어댑티브 오토사, 이런 표준 플랫폼이 도입이 돼 있었고, 인포 쪽 같은 경우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같은 형태가 도입이 되고 있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디커플링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기존에서 티어에서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을 직접 OEM이 모든 부분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재화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에서 결국은 OEM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에 맞는 내재화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각각의 도메인의 집중형 형태가 있던 부분을 크로스 펑션하게 조직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는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 차가 아마도 도메인 아키텍처 차는 25년, 그리고 중앙 집중형은 한 30년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로직 하는 형태도 기존에 있는 로직을 인풋하고 출력, 그리고 제어 로직을 분류해서 제어 로직을 상단에 도메인이나 비이클 컴퓨터로 올리고 하위에 해당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부분을 하위 단으로 내리는 형태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이라는 로직들을 분리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준화된 영역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가 변경이 됐을 때 하드웨어 변경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표준형인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계속 사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 적용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존에 이제 티어에서 했던 부분을 내재화를 하려고 보니 컴포넌트 형태가 어쨌든 기존의 레가시로 잘 갖춰진 형태를 사실은 티어한테 직접 컴포넌트대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쉐어링 해가지고 프라핏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어쨌든 OEM이 전체 부분을 내재화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포인트를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화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이 세 가지 크게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해서 전 제어기의 소프트웨어에 공용화시켜서 깔게 만드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하면 차량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고 클라우드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어떻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제어 협력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커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올라온 데이터를 어쨌든 클라우드 상에서 기존에서 로컬 엔지니어가 직접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면,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데이터가 올라온 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를 검증해서 다시 클라우드를 통해서 차량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표준화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차량 안에서도 MCU 기반의 플랫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오토사라는 어떤 표준이 있어서 수행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가 발달하면서 고성능 제어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차량에서도 AP 기반의 CPU, GPU, NPU가 포함된 AP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했고, 그 형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OS 기반 안에 어댑티브 오토사라는 또 표준이 존재를 하고, 그 형태로 어떤 표준화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용률을 계속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아까 하드웨어를 디커플링 시키면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이 표준화의 중요한 요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하고 또 별도적인 모듈들이 또 필요한데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OTA 기능입니다. 사실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받으면서 뭔가 차의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OTA 클라우드 상에 OTA 서버가 있고 DM 서버나 썸 서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모뎀을 제어하는 모뎀 제어기를 통해서 전체 OTA를 운영 관리하는 DM 클라이언트나 OTA 매니저, 그다음에 업데이터블 매니저, 이런 기능이 포함된 제어기, 그리고 그거를 진단을 통해서 이더넷이나 캔으로 연결을 해서 하위 제어기까지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커넥티비티 하는 제어기, 그 다음에 고성능의 제어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위 제어기까지 전체를 다 업데이트를 압축이나 차분이나 메모리 이중화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23년
기점으로 메모리 이중화를 형태로 전자여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서비스를 하게 된 형태가 이제 퓨처 온 디맨드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엊그제 BMW 쪽에서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한번 회자가 된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나중에 차량의 기능을 구입하고 그거에 대한 구독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차량 기능이 활성화 아니면 비활성화되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FOD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프트 플랫폼 기반의 OTA, 그다음에 FOD 서비스가 올라갈 텐데요. 똑같은 형태로 OTA하고 비슷하게 이 FOD 같은 거는 어쨌든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발급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밑에 있는 하위 지역이 커넥티비티 지역이가 받아가지고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퓨처들을 일단은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는 형태를 서비스하는 형태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장이 되면 향후에는 아마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IT 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머IP 이더넷 기반으로 어쨌든 자동차의 기능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되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아마도 2005년 정도 되면 이 SOA 기반으로 자동차 기능들이 저희가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로 개발이 될 거고, 여기에는 결국 하위 쪽에 해당하는 SOA 게이트웨이부터 클라우드하고 이 커넥티비티 지역하고 연동되는 게이트웨이부터 하위 지역하고 시그널 베이스로 연동하는 SOA 어댑터까지 엔드투엔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새로운 기능들을 기존에는 퓨처 기반으로 했는데 이번엔 서비스 형태로 아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플랫폼의 방향성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이런 표준형 제품부터 특화된 솔루션들을 자율주행에 필요한, 아니면 커넥티비티에 필요한, 아니면 차량의 통합제에 필요한 이런 솔루션 베이스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합된 형태의, 결국은 각각의 도메인별 특화 모듈과 각각의 이 OS 레벨의 기본 형태가 일단 합쳐진 형태의 비클 OS가 향후 방향성의 비클 컴퓨터에 탑재될 영역이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비클 소프트웨어만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단에 어쨌든 데이터 레이크가 생기고 그걸 AI와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고, 그걸 다시 서비스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진 클라우드하고 이 비클에 올라온 데이터, 결국 이제 비클 스트림으로 올라오는 차량의 주행 데이터, 그리고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차량의 어떤 요소를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면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다시 비클 컨트롤 스트림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하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연동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사실은 많은 방향성이 될 걸로 보이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어 협력 클라우드 상에서 잘 원활하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이 운행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뱉어낼 거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API 형태로 서비스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차량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형태 측면에서 펑셔널 세이프티나 사이버 시큐리티, 에이스파이스 같은 프로세서, 정형화된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정형화를 시키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이 백단에서 개발과 검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이 돼야만이 사실은 금방 얘기했던 SDB 환경에서 선순환 구조로 데이터를 계속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서비스화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사실은 지금 SDV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